안녕하세요. 졸업작품 프로포절 발표를 맡은 18학번 김진경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를 늘 곁에서 보호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위드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적용될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과 최종 결과를 보여드리고 팀원 소개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동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민식이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발의된 법안입니다. 운전자와 어린이 보행자의 사고가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지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대부분 코너 구간처럼 서로를 확인하지 못해서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고자 했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구상한 위드유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본인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보행자 혹은 차량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크게 운전자와 보행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운전자와 아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경우에는 카메라 화면에 보이는 경우에만 감지가 가능하고 센서의 경우에는 방해물이 신호를 막을 수 있어서 이용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량보다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점은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치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아이들이 공통으로 소지하고 있을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생각하였고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사이의 통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전자의 경우 주행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서게 될 때 주행하는 도로 근처에 아이가 있다면 스마트폰을 통해 알림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한 번 더 살펴보며 더욱 조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보행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서 근처에 차량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적용할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모티베이션에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주된 기능 3가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비콘을 메인 기술로 이용할 것입니다. 또한 GPS 기능을 같이 이용하여 블루투스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사용해 더욱 정확한 위치 파악 시스템을 구현할 것입니다. 저희는 블루투스 통신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블루투스란 전자장비 간의 짧은 거리의 데이터 통신 방식을 규정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중 저희는 16년 6월에 출시된 블루투스 5 모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블루투스 5는 사물 인터넷을 고려하여 만들어졌으며 블루투스 4.2 버전에 비해 4배나 긴 약 243m에 달하는 전송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모델들과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삼성에서도 애플에서도 LG에서도 17년을 기준으로 이후에 생산된 대부분의 단말기에서는 블루투스 5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회사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19년 4분기 기준으로 이 3회사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루투스는 크게 2가지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넥션 모드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블루투스 통신 방식입니다. 커넥션 모드는 블루투스 장치 간의 페어링 후 1대1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신호를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1대1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드캐스트 모드입니다. 브로드캐스트 모드에서는 특정 디바이스를 지정하지 않고 주변으로 신호를 일방적으로 전송합니다. 즉, 하나의 모듈이 2개 이상의 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적절한 모드입니다. 커넥션 모드와 비교해 보자면 연결 목적이 아닌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 신호를 전송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두 가지로 기기 역할을 구분합니다. 브로드캐스터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며 옵저버는 브로드캐스터가 보내는 신호를 스캔하는 기기입니다. 블루투스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저희 학생들과 교수님께서도 잘 이용하고 있는 전자출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출결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강의실에 학생들이 도착을 하고 나면 교수님들은 스마트 출결을 시작합니다. 교수님의 기기에서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 하게 되고 이를 받은 학생들의 기기에서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의 다이어그램처럼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이 되고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이 됩니다. 이 전자출결 시스템은 학생 수의 구애를 받지 않을 뿐더러 학생들의 스마트폰 기기 기종과 관계없이 모두 사용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에도 브로드캐스트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콘을 설명하기에 앞서 비콘이 무엇인지 짧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트워크에 접속할 필요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이렇듯 비콘의 경우 네트워크 연결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 비콘의 통신 가능 범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기기는 비콘이 보낸 메시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비콘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법입니다. 교통카드, 모바일 신용카드 등과 같이 일상에서 사용되는 NFC의 경우 통신 범위가 10% 이내입니다. 반면 블루투스 비콘의 경우 50m의 전송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만약 비콘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는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블루투스 기기는 비콘이 보내는 신호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신호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서 스마트폰 앱이 클라우드 서버와 소통합니다. 우측 사진과 같이 이용자는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정보를 얻게 됩니다. 통신을 할 때는 메시지의 형태로 하게 됩니다. 우측의 표는 이 비콘이라는 메시지의 구성입니다. 비콘은 블루투스에서 사용되는 브로드캐스팅 모드를 이용한 통신 방법입니다. 비콘을 보내는 대상, 다시 말해 페리페럴 디바이스는 브로드캐스팅 패킷을 지속적으로 전송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비콘 메시지의 데이터를 읽어온 데이터에 알맞은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비콘을 사용한 통신 방식은 페어링, 보딩이라는 연결 절차를 걸치지 않아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자신의 출력 범위 안에서 브로드캐스팅 패킷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알립니다. 또한 브로드캐스팅 프레픽스 형식을 따르지 않고 비콘 인식을 위한 프레픽스 데이터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비콘은 브로드캐스팅 과정에서 31바이트에 해당하는 프레픽스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위 5가지의 데이터 중 UUID, 메이저, 마이너 값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의미 있는 값이 아니며 사용자가 특정 값으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이 3가지 값에는 보행자와 운전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별도의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비콘만을 사용하기에는 저희 프로젝트에선 원하는 내용을 구현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비콘으로는 사용자의 실제 위치와 차량 진행 방향에서의 보행자의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과 같이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했지만 어느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콘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GPS 기능 또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비콘 데이터 구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넣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분류를 기억하시나요? 비콘 브로드캐스팅 프레픽스 데이터 중 UUID, 메이저, 마이너 이 세 가지 부분에 GPS 좌표를 넣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행자는 차량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차량에게도 보행자의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전체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위치에 대한 비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근처 보행자들의 모바일 기기가 해당 비콘 메시지를 듣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서버로 자신의 위치 정보를 담아 보내줍니다. 이후 서버는 차량 운전자의 모바일 화면을 통해서 지도에 보행자들의 위치를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운전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행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들이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어린이들을 찾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드유 어플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가 주변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로는 블루투스와 GPS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의 담당 교수님은 최재영 교수님이시고 팀원은 윤호찬, 김진경, 이성민, 정동윤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드유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